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28살 남자입니다. 제 유년 시절은 가히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저런 친구들이랑 놀면 안 된다, 물든다라는 얘기의 저런 친구가 바로 저였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시기는커녕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유흥과 술, 여자를 좋아하지만 일하기는 죽어도 싫어하는 딱 전형적인 나쁜 배짱이 부류였어요. 어렸을 적 제 기억에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집에서 술주정을 부리거나 어머니를 때리는 등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 어머니는 물론 저랑 하나뿐인 여동생에게도 손찌검을 하길 일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대항하실 힘도 없으셨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셨습니다.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니 남들 다 있는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당연히 없었고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셨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져 한 중학생 때가 되니까 어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을 술에 찌든 채로 보내셨고 저랑 제 여동생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습니다. 애초에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노름하다가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빚이나 안 떠넘기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버틸 만큼 버티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알바란 알바는 모조리 했습니다. 돈 되는 거면 법 테두리 안에서 뭐든 했어요. 서빙부터 음료수 배달, 고깃집 설거지, 방학엔 공사 현장, 막노동도 다녔네요.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고 하다 운이 좋게도 지금의 건설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산다고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시공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건설회사 업무에 대해 직업 소개 형식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회사의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이기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무실도 좀 치우고 현장도 정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자재를 들여오는 곳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재 들어온 거 품목 확인하고 그쪽에서 다시 수거해가고 작업 반장님과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오기에 적합한 날은 아니었던 거죠. 또 건설 현장에는 대형 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차들도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확성기, 무전기, 경광봉 등을 들고 직접 현장을 나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견학 온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일정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래 대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라고 다들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뙤약볕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일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제 옆에 있던 현장의 작업 반장님도 들으시곤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는 무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직접 가서 따지고 했겠지만 견학 온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 막상 가서 따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현장 통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현장으로 아이들을 통솔하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받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괜히 아까 들었던 얘기가 막 다시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는 당연히 과외나 학원은 물론 보충 학습 같은 건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바와 병행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마냥 쉽지만 않더라고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던 고2 겨울방학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옆으로 종이천처럼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한 게 한 1년 정도였으니까 피로가 누적될 만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쓰러진 적도 한두 번 있었고 코피가 난 적은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산 거였어요. 야간 알바를 해도 그 다음날 한번 지각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나름 제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과거가 다 부정당한 것 같고 왜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나 피우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 회사 사무실 건물 뒤편의 흡연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다른 분들이 계시는지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회사엔 여자분들이 굉장히 적은데 여자 말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는 생각으로 더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 아까 그 말을 하신 젊은 남자 선생님한테 아까 한 발언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제대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몰래 듣는 제가 다 감사할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곤 여선생님께서 아까 그 발언을 한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체면을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한 5분쯤 있었나? 이야기를 다 마치셨는지 두 분은 자리를 떴고 저는 담배를 피우고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견학원 학생들은 다들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회사 대회 홍보용 팜플릿을 못 나눠줘서 팀장님께서 절 보고 직접 가져다 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던 업무를 마치고 그 고등학교로 홍보 팜플릿을 들고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애들은 견학을 다녀온 날이라 그런지 야자없이 모두 하교를 한 것 같았고 교무실에는 아까 그 회사 사무실 건물 뒤편에서 저 대신 그 남자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셨더라고요. 뵙고 팜플릿을 전달해드리고 감사한 마음에 나오면서 아까 남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거 들었다고 감사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든 게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저녁 식사했냐고 물어보셨고 바로 퇴근하고 온 거라 아직 못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음식도 덜어주시고 챙겨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보살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제가 우는 걸 보시곤 그 선생님께서 휴지도 건네주시고 제가 눈물이 멈추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감자탕을 먹었는데 소주 한 병을 시켜서 선생님과 마시다 보니 제 얘기를 막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힘들었던 얘기부터 어렸을 때 얘기까지. 그냥 누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입에서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터놓고 위로받고 싶었었나 봅니다.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 얘기부터 어렸을 때 도망가신 어머니 얘기도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선 자기도 지금 믿기지 않는데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 저랑 동생 아버지를 두고 떠나신 어머니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과거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 정말 제 어머니이신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유치원 참관 수업에서 제가 긴장해서 오줌 싼 얘기, 여동생이 친구랑 머리채 잡고 싸워서 제가 혼내주러 간다고 집안에서 날뛴 얘기 등등 제 기억과 다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나와서 아버지를 피해 보호소 같은 곳에서 계시다 공부를 하셨고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저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일어나면 크게 실망할 꿈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선생님과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시간 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동생에게도 얼른 알려주려고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같이 기도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